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주 미국 증시 출발을 했고 하루를 이제 마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번 주 출발 분위기 좋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지만 3대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출발 자체는 좀 기대하는 달리요. 조금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 저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스닥은 0.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중에 나름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역시 기술주의 부진이 오늘 시장의 어떤 부진의 어떤 주범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주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이 어떤 교과서적인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초반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모두 1% 내외씩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600 이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이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기술주들이 많이 약했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한편 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의 유가 동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조만간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여름철에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할 것이 없었죠. 모두 이제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운전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고 저희 방송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도 딴판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미국과 비슷한 나라가 영국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과는 약간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리오픈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 대륙도 몇몇 나라에서 중심으로는 해외에서의 관광객을 받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 모르겠는데 저도 뉴스 CNN에서 잠깐 봤는데 이번에 중요한 축구 경기가 또 결승전에 열리는데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입국을 다 허용을 했거든요. 영국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람 갈 텐데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사뭇 작년 그리고 지난 결과는 다른 겁니다. 물론 WHO에서 오늘도 강력한 경고를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고 또 지금 올 겨울에 지금 작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여러 경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 유럽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라든가 일본과는 또 다른 판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쉐브론 같은 경우 오늘 또 1.3% 올라갔습니다. 엑슨모빌도 2.4% 올라갔는데요. 이들의 각각이 지금 현재에도 배당 수익률이 5%, 5.8% 수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지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것은 결국은 은행의 업종에 좋은 거거든요. 은행 업종의 대표주자는 누가 뭐래도 큰 영역 기업인 것은 JP모건 체이스인데요. 0.4% 올라가면서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오르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다 이런 흐름 저희가 체크해봤고요. 그런 한편 어젯밤에 제가 이 소식을 속보로 접했는데 AT&T가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넷플릭스와 맞설 수 있는 어떤 대항마가 또 출격한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AT&T는 사실 AT&T 역사는 미국 자본주의 역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T&T가 그동안 어떻게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했는지 보면 진짜 미국의 기업들이 정말 쉽게 M&A도 하고 또 분리도 하고 스핀오프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 금융업체도 마찬가지로 진짜 수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워너미디어를 합병한 거가 또 얼마 안 됐었죠. 2018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HBO랑 CNN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이 그때 AT&T 넘어왔다는 거가 상당히 또 큰 뉴스가 됐었는데 이제 바로 그 워너미디어를 또 디스커버리 채널, 쉽게 해서 디스커버리 채널 하면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분 꽤 계시거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이제 합병을 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상장 기업 돼서 결국 AT&T 입장에서 보면 그 스피노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방송 채널을 띄어서 별도로 이제 분리시킨다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소위 스트리밍 업체로 어떤 TV 산업이 바뀌는 와중에 경쟁이 쉽지 않았는데 어떤 거대 조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아마존이 이미 하고 있고 훌루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발주자니까 약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뉴스 났을 때 보면 상당히 양쪽 모두 긍정적이다 소식하면서 시작할 때는 다 급등하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가는 전부 다 하락하면서 제법 하락하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긴 음봉으로 양사 모두 일단은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의 합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티 같은 경우도 있고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립해서 매수를 올리기도 하고 목표 주가를 한 10% 올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AT&T 그리고 디스커버리 모두 시초가랑 상관없이 주가는 크게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AT&T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많이 이 주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꽤 그 서학개미 이전부터 미국 주식을 하시던 분의 상당 부분이 이제 배당 투자에 관심이 배당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당률은 상당히 높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큰 재미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일부 언론이나 이런 일부 분석하는 분들이 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회사 측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회사에서 약간 좀 말씀드리면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에서 30에서 35, 40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배당 성향을 낮추고 프리 캐시플로우, 순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주면 사실 그거 곱하기 하면 금액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배당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오늘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나중에 합병을 하고 나서 스트리밍 전쟁에 뛰어들어도 당장 맞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드 커터라 그래갖고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끊고 소위 스트리밍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트리밍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60에서 70불까지 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 또 10불을 또 내겠냐, 15불을 내겠냐는 데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는 상황에서의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것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좋다는 분도 있으니까요. 좀 나중에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디즈니 vs 넷플릭스 이 두 대기업의 그 경쟁 네네. 구도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새로운 굵직한 합병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한편 지난주 이 미국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형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만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것이 되겠고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현금성 또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고 MMF가 됐건 저희 체크 어카운트에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지난 한 주 만에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7주 만에 또 최대 규모로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주식형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만큼 꾸준하게 주식을 사는 사람이 어떤 미국 시장의 매력 중에 하나임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별로는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 섹터, 흔히 해서 가치 섹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특히 기술주 펀드는 14억 달러가 오히려 좀 마이너스 났거든요. 순유출한 반면에 경기 민감주는 한 11억 달러 정도가 돈이 들어왔겠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금년 들어서 이미 1조 3,30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1조 3,300억이면 전 세계, 물론 미국 포함은 전 세계지만 이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지금 계산도 안 되죠. 1,500조 원 정도거든요. 한국 돈으로 네. 보면. 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미국으로 간다고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림이라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IPO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최근 조정세, 특히 2020년 이후로 신규 상장을 했던 그 스펙들 중에서 최근의 흐름이 좀 재미없는 주식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도 살펴주시죠. 이제 이런 거죠. 이걸 보시면서 속상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린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작년에 서학개미에서 새롭게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이 너무 좀 욕심이 많거나 너무 이제 서서히 성장에 좀 올인해서 매매하신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한결같이 작년에 엄청나게 관심을 끌었던 거가 되게 특징주로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들인데요. 니콜라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거의 90%가 떨어져 있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것 자체가 이 중에서도 지금 에어비앤비조차도 상당히 지금 고점 대비 38%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 전망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 눈밖에 난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초보분들, 저는 이제 3년 정도가 안 되신 분은 그냥 다 초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글자글한 것도 좋고 성장도 좋지만 좀 안정적인 거 위주로 상당 부분 보유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매매 좀 시도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인터뷰를 여기까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내일 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시황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